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무섭다. 여러분은 실제 아름답고 멋지고 재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한숨과 함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험을 자주 했을 겁니다. 난 루저 같아. 이것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루저로 느끼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감에 들떠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주춤주춤 거리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벼랑간 마음속으로부터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보구나 하면서 그냥 좌절감에 빠져버립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말들을 사실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를 반복한다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즉 인간은 반복되는 말에 매우 취약하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책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의 저자 게일 브레너는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삶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세 가지 공통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삶을 제한합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믿습니다. 셋째는 진짜 고통과 가짜 고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은 고통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고통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성각자들의 이야기를 가져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조금만 되돌아보면 안 되는 일의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조급함, 조바심, 걱정, 독창성을 빗댄 고집, 유아독존 등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론입니다.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의 저자 간다 마사노리는 풍요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축, 돈과 마음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축을 한 번에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금전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마음도 풍요로워지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을 벌어들일 때 이용되는 에너지는 악의 감정입니다. 선과 악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극성만 다를 뿐 둘 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질투, 허영심, 적대심, 체면 같은 악이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선의 에너지보다 더 활용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그는 두뇌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목적의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다면 평소 무심했던 세탁기 광고가 눈에 잘 들어오는 것처럼 두뇌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종이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두뇌가 무의식에서 그 해답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론입니다. 실패는 어떤 일을 완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삶을 앗아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건 포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어야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변하고 싶은 용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유람선 여행을 하던 중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표류하다가 다행히도 무인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아먹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풀과 나뭇가지로 움막을 지었습니다. 이렇게나마 비바람을 피할 곳을 마련하여 나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익힌 음식을 먹고 싶어져서 불을 피우자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렇게 불을 피워 잡은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나마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불을 피우다가 실수하여 불똥이 움막에 튀고 순식간에 움막은 불에 휩싸입니다. 불을 끄려고 애썼으나 무심하게도 움막은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타오릅니다. 그때 멀리 한 척의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배에 온갖 신호를 보내 구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온 이유는 움막이 타면서 내는 연기를 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몇 차례의 행운과 불행이 계속 교차되었음을 말입니다. 또한 화를 불러오는 것 같은 전조가 복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그러니 어떤 해프닝을 지레짐작 자신의 판단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론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말합니다. 용기 있는 자에게 미래는 기회이다. 그러나 약한 자에게 미래는 불가능이다. 겁쟁이에게 미래는 미지의 세계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바보처럼 그저 겁쟁이로 실패한 인생으로 남을 건가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나약하고 겁이 많다고 해도 이런 것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즉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뇌를 속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합니다. 엄청나게 목이 타는데 주변엔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아주 신살구를 입속에 넣고 한 입 깨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큼한 맛으로 입에 침이 고여옵니다. 실제 하지 않았어도 상상만으로 침이 고여오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나를 속여보세요. 현재 자신이 이미 원하던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 마냥 자신을 속여보십시오. 원하는 삶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그 이루어진 상태를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이루어져 있다고 뇌를 속여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거나 반대로 아예 그런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이미 깔려있는 잘못된 인생청사진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교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기존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보니 이를 삭제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겁이 날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본능이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상태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할까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은 바로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방법론입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다시 또 말하지만 인간은 반복되는 말과 행동에 매우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즉 변화의 원동력 충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탈의 선 메마른 나무 같다고 여겨지는 당신의 인생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읽으며 공부했던 내용에 제 생각을 일부 더하여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 속으로 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갓생과 행복을 응원하며 기원합니다.